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삼성 SDI 그래도 견조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버텨갈 수가 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61만 5천원 선에 한 주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엎친 데 덮친 격으로다가 금요일에 미장이 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월요일장이 또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단기 충격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구간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오늘의 영상 주제가 될 텐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 대폭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기준점을 잡고 버텨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왜 우리 국장만이 유독 강하게 빠졌던 건지.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알아야만 하거든요. 자, 일단 이 블룸버그에서는 우리 국장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고위 간부들의 놀이터다. 대표적으로 이 청와대 정책실장의 미친 발언,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에게도 배당금으로 분배를 하자. 정말 희대의 미친 소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업이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들의 것입니까? 아니죠.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의 것입니다. 요게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연코 빼놓을 수 없는 이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리스크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이 노조 측에 다시 한 번 더 대화 요구를 했었지만 노조 측에서는 파업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단번에 거절을 했던 것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8,000포인트를 찍고 어쩔 수 없이 외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만 듣고 나면 다음 주도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면서 올라왔던 이 국장의 대세장이 여러분들 이러한 뉴스들로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지수 자체적으로다가 고점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변동성, 민감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때도 그랬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우리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이 나왔었는지 다소 공포스럽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세 가지 리스크, CPI, PPI 이번 주 좋게 나왔었고요. 금리 인상 압박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중 정상회담, 물론 이 대만이라는 예민한 사안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양국은 이 인공지능을 필두로 경제 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합의점을 도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또 장세가 이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구간도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물량이 또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또 받쳐줄 거기 때문에 근래의 국장은 늘 그래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 장의 핵심 포인트는 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제발 털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삼성 SDI한테 대입을 시켰을 때 지금 같은 구간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이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삼성 SDI한테는 이 21선 부근,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점을 이러한 전제 정도는 좀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섣부른 매도 당연히 금지고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월 14일 그저께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5월 15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이로보틱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도 무조건 로봇 테마, 그 중에서도 이 머스크와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어제 새벽 이 머스크가 말을 하길 현재 휴머노이드 핵심은 일체형 구동계다. 요 일체형이라는 워딩 콕 집어냈었거든요. 게다가 이 아이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목요일에 이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이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의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거래량이 또 완벽하게 붙었었죠. 거의 이거는 매집봉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쏟아냈던 구간 그리고 수차례 돌파수 끝에 올라온 구간에서 목요일에 딱 걸치면서 마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빠지긴 했어도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보시면 또 정배열 직전의 구간 5일선에 딱 걸친 채 마감을 했었잖아요. 보시면 이때 확률상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뉴스죠. 여러분들 목요일에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아이로보틱스만의 좀 이렇게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이로보틱스 이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9.96%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제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보시면 시가를 단 1.27%, 단 1.5%조차도 띄우질 않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퍼기 잡아도 최소 27, 8% 이상 수익이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어제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이 쉽게 요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 SDI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다음 주 그리고 월요일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구장창 빠진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1선과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내놓고 버티는 전략을 취할 건데요. 여전히 우리가 이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21선에서만큼은 우리가 베팅을 분명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 월요일장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세가 또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같은 구간은요, 털리지 않고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섣부른 매도는 당연히 금지라는 거,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금요일의 미장은 간만에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여파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를 만들어내서 빠뜨리는 듯한 느낌이 좀 강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아직 우리 국장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주 CPI, PPI 좋게 나왔었고요. 미중 정상회담도 뚜렷한 결과값이 나왔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회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더 깊게 빠뜨릴 만한 명분은 제가 봤을 땐 없다라고 봐요. 단기 충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지금의 장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기존에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좀 눌렸다 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이러한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는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거든요.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그게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어쨌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털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